아, 네, 안녕하세요. 하드 클러스터 설정 고도화 및 맵리듀스 모니터링 시스템의 발표를 맡은 17기 엔지니어링 김상홍입니다. 우선 저는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고 있고, 같은 팀원인 이정현 씨는 서울과기대에서 ITM 전공을 하고 있고요. 저희의 초기 목표는 맵리듀스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거였습니다. 바닐라 하드웹에서는 기본적으로 리소스 매니저를 통해서 웹 UI로 제공을 해주고 있긴 하는데, 거기 들어가 보면은 이제 어떤 안에 애플리케이션들이 어떤 게 제출되어 있는지, 그 애플리케이션별로 어떤 태스크들이 있는지를 제공을 확인을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태스크별로 그냥 나열을 해주기 때문에 클러스터에 얼마나 잘 나뉘어서 작동을 하고 있는지나 노드별로 어떤 태스크를 처리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한눈에 확인이 어렵습니다. 또한 맵리듀스 성능에 큰 영향을 주는 지표들 중에 하나인 임시 데이터, 셔플 데이터라고도 하는데, 이거에 대한 크기도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중요한 모니터링 지표, 매트릭들을 수집을 하면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그걸 이제 노드별로 나눠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웹 UI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했었습니다. 저희 전체적으로 개발 및 테스트를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하드 클러스터가 필요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라즈베리 파이를 이용해서 클러스터를 구축을 했습니다. 근데 버전을 3B 버전을 사용하다 보니까 램 크기에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기본적으로 하드 클러스터 각 노드별로 노드 매니저나 데이터 노드 등에 대한 데몬 자바 프로세스들이 JVM 위에서 동작을 하기 때문에 메모리를 사용을 했고, 또 이제 각 시스템별로 관리하는 그런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도 존재를 했기 때문에 라즈베리 파이에서 하드 클러스터를 동작시키기에는 상당히 큰 부담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남는 데스크탑이나 노트북 같은 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3대짜리로 클러스터를 변경을 했고, 장비 대수가 좀 부족해진 만큼 한 대 H01 같은 경우에는 마스터랑 워커 역할을 같이 하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마스터 역할이라고 해봤자 그냥 네임노드나 리소스 매니저 등의 프로세스들을 그냥 추가적으로 띄워주기만 하면 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같이 동작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드 클러스터에서 참조하는 환경 변수나 클러스터 속성값, 프로퍼티들을 설정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디폴트 파일 시스템 같은 거나 네임노드, 데이터 노드들의 경로, 리소스 매니저, 네임노드 그런 URL 같은 호스트 포트명 말고도 이제 AWS에서 제공하는 매니지드 서비스인 EMR과 클라우데라 배포판인 CDH를 참고하여서 여러 설정 값들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위에 제목이 좀 잘리고 있긴 한데, 아무튼 맵리듀스 모니터링, 맵리듀스 프로그래밍 자체에 대해서도 좀 깊게를 공부를 했는데, 사실 어드브의 주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드웹에서 제공해주는 유용한 API들을 확인을 했는데, 이제 프로그래밍 할 때 쓸 수 있는 거죠. 저기 맨 왼쪽 위에 보시면은 HDFS를 조회하거나 파일을 생성하고 삭제할 수 있는 파일 시스템, 아니면은 커스텀한 자료 구조를 만들어서 직렬화를 쉽게 지원해주는 라이터블 인터페이스나 파일 입출력 포맷, 바이너리로 저장하는 시퀀스 파일 등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 외에도 많이 공부를 했고 코드 구현 및 실습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렇게 코드를 짜서 애플리케이션을 클러스터에 제출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마스터에서 띄워져 있는 리소스 매니저, 얀의 리소스 매니저에 요청이 가고, 리소스 매니저는 각 노드에 떠져 있는 노드 매니저들로부터 주기적으로 각 자신의 상태 정보, 자원들을 제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스케줄러로 하여금 태스크들을 각 노드별로 스케줄링을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드라이버 프로세스로 잡 객체를 만든 다음에 리듀서 매퍼 클래스 설정하고, 아웃풋 키 값상이나 입출력 포맷 등을 설정한 다음에 웨이터 컴플리션을 호출을 하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클라이언트 측이 드라이버 프로세스고 리소스 매니저로 요청을 보내게 되면서, 여기 JPS로 확인을 해본 건데, 위에 있는 런자 파일이 드라이버 프로세스고, 리소스 매니저한테 요청을 보내서 이 워커들의 애플리케이션 마스터를 실행한 다음에
보시면은 뭐 얀차일드라는 이름의 그 태스크를 처리하는 컨테이너들이 생성된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 모니터링 지표들을 이제 그 수집을 하기 위해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플리케이션 마스터를 통해서 각 컨테이너들에 있는 그 태스크 정보들을 리소스 매니저에서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리소스 매니저를 통해서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리소스 매니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태스크 정보들을 8032번 포트로 그 RPC 요청을 받고 있고 HTTP는 8088 두 개 포트를 둘 다 열어놓고 있어서 저희는 모니터링 시스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버헤드를 줄이기 위해서 네이티브하게 코드를 짜서 RPC 요청을 보내려고 했는데 이거 몇 번 시도하다가 실패를 해서 일단은 HTTP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외에 뭐 디스크 사용량이나 뭐 셔플되는 데이터 같은 경우 디스크 사용량이나 네트워크 같은 시스템 그 매트릭들에 대해서는 프로메테우스를 활용을 했는데요. 노드 익스포터들을 각 노드별로 띄워놓은 다음에 프로메테우스 마스터 서버에다가 주기적으로 자신의 그 매트릭들을 보냄으로써 마스터의 뭐 간단한 쿼리문을 통해서 이런 데이터들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태스크 정보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네임노드에서 리소스 매니저에서 기본적으로 계속 제공이 되고 있는 거라서 부담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프로메테우스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계속 그 매트릭을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된다고 생각을 했고 또 이제 다른 이유로는 사실 이제 맵리듀스라는 기술 자체가 좀 최근에 활성도가 굉장히 많이 낮아졌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이 모니터링 시스템 자체가 개인적인 필요에 의한 좀 애드호크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방향을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하드웨어 에코시스템의 코어 프로젝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얀이나 HDFS에 대해서 초점을 좀 더 맞췄는데요. 그래서 뭐 클러스터 관리자 입장에서 단일 장애 지점에 대한 그 대비를 위해서 HA 구성을 하거나 아니면 컴포넌트들을 클러스터 중단 없이 이전하는 뭐 그런 케이스들에 대해서 스터디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전에 HA가 뭔지 일단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그 뭐 고가용 그 하이 어베일러빌리티라고 해서 고가용성이라고 하는데 저기 위키백과에서는 서버 등이 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정상 운영이 가능한 고장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그 이제 하드 클러스터 입장에서는 파일 시스템인 HDFS 같은 것이 그 네임노드나 뭐 이런 것이 고장나더라도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조회가 가능한 성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은 이게 지금은 그냥 네트워크에 관련된 좀 그림인데 왼쪽에 있는 세 개 컴퓨터가 그 워커들 가운데 있는 저 라우터로 돼 있는 애가 마스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런 상황에서 HDFS는 기본적으로 데이터 블록들을 각 데이터 노드에 나눠 저장하지만 데이터 노드가 갑자기 죽을 경우를 대비해서 복제본을 똑같이 다른 데이터 노드에 저장을 해놓는데 이것도 일종의 고가용성 구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데이터 노드에 대한 고가용성은 확보가 됐지만 네임 노드가 죽었을 때는 이 데이터 노드들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제 네임 노드가 그 싱글 포인터 페일리어라고 해서 단일 장애 지점이 되게 됩니다. 그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드 2.0 이후부터는 네임 노드에 대한 HA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구성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기존에는 여기 네, 그냥 서서 하겠습니다. 저기 왼쪽에 있는 네임노드 하나만 있는 상태였는데 그걸 이제 똑같은 기존의 네임노드와 똑같은 상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계속 유지를 하는 스탠바이 네임노드를 하나 줌으로써 그 액티브 네임노드가 갑자기 다운되더라도 그 역할을 문제없이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상태 정보를 똑같이 유지하기 위해서 저널노드라는 추가적인 컴포넌트를 둠으로써 HDFS에 대한 그런 수정 내역들이나 그런 에딧 로그를 저널노드에 저장을 하고 또 데이터 노드 역시 각자의 블록 상태 정보나 하트비트를 기존에 하나의 네임노드에 보내던 거를 스탠바이 네임노드에도 똑같이 보냄으로써 보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에딧 로그들을 저널노드를 두어서도 관리할 수 있지만 NFS 볼륨을 마운트해서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뭐 그냥 그 마운트해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은 네임노드는 이렇게 하면 이중 그 고가용성 구성이 되지만 이제 NFS 볼륨 자체가 다시 고가용성 구성이 되지 않으면은 NFS 레벨 측에서 다시 단일 장애 지점이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저희는 그 간단하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네임 노드에 있던 그런 클러스터 상황에서 마스터를 하나 추가적으로 둬서 스탠바이 네임 노드를 두었습니다. 볼륨은 그냥 역시 그냥 NFS로 하나 공유해서 사용을 했고요. 요거는 그 하드 클러스터가 참조하는 프로퍼티들을 좀 설정을 했어야 됐는데, 기본적으로 클러스터 내에 HA 구성이 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식별하기 위한 네임 서비스 식별자를 하나 뒀고, 저기 네임 서비스 식별자에 들어가는 값을 저 뒤에 다른 프로퍼티들이 그 값을 참조해서 그 HA에 대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네임 서비스에 들어갈 이제 네임 노드 목록을 설정을 해주고, 여기 각 네임 노드별로 그 RPC나 HTTP 포트를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 에딧 로그를 저장하기 위한 공유 스토리지 경로, 그래서 이제 앞에 파일 스키마를 붙여서 그냥 NFS 볼륨을 지정을 해줬고요. 펜싱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앞에서 이런 상황에서 그 액티브 네임 노드가 자기가 아직 살아있는 상태이긴 한데 좀 바빠서 바빠서 다른 컴포넌트들이 응답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그 다른 컴포넌트들은 해당 액티브 네임 노드가 지금 약간 죽어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스탠바이를 액티브로 올리려고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스탠바이가 액티브로 올라간 다음에 다시 기존의 액티브는 자기가 아직 살아있었기 때문에 이를 다 처리하고 다시 클러스터에 들어오게 되면은 액티브 네임 노드가 두 개가 동시에 떠있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스플릿 브레인 현상이라고 해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스탠바이 네임 노드가 자기가 액티브로 변경을 할 때 기존의 액티브 네임 노드를 확실하게 확인 사살을 하는 그때 사용하는 메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코어 사이트 파일을 수정한 건데, 기존에 그 하나의 네임 노드만 지정을 했던 거에서 네임 서비스 식별자를 넣어줌으로써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클러스터를 실행을 시키면은 디폴트로 관리자가 따로 액티브를 지정해주지 않는 이상에는 둘 다 스탠바이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 그 하드웨어 HDFS 실행 파일에서 HA 어드민이라는 옵션으로 제공해주는 명령어를 통해서 그 네임 노드 하나를 액티브로 바꿔주면은 이런 식으로 액티브 스탠바이 구조를 형성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는 이제 스탠바이 네임 노드가 액티브에서 발생하는 변경 사항들을 다 이제 그 에딧 로그 NFS 볼륨을 통해서 트래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노드들도 보내주고 있고, 그래서 액티브 네임 노드를 강제로 이제 종료가 된다고 하더라도 변경 사항들이 그대로 유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조회를. 그래서 JPS로 네임 노드의 PID를 확인해서 강제로 종료시킨 다음에 스탠바이 네임 노드를 그 아까 명령을 통해서 다시 액티브로 올려주게 되면은 HDFS가 기존 상태와 동일하게 조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면은 관리자가 매번 그 네임 노드가 언제 죽는지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명령을 통해 수동적으로 해줘야 됐는데, 그걸 이제 여기 그 주키퍼를 통해서 그 관리자가 대신해서 자동으로 장애를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구성도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기존에 네임 노드가 떠 있는 그런 머신들에다가 주키퍼 페일오버 컨트롤러 노란색을 추가적으로 띄워서 이 친구들이 이제 네임 노드를 계속 모니터링을 하다가 네임 노드가 죽으면은 그걸 이제 외부 주키퍼 클러스터에 요청을 보내서 새로운 액티브 네임 노드를 선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건 주키퍼 클러스터를 설정하는 과정인데요. 일반적으로 그 하둡 말고도 다른 많은 그 하둡 에코시스템에서 주키퍼 클러스터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다른 외부 주키퍼 클러스터를 외부 다르게 구성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저희는 장비 그 대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같은 머신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클라이언트 주키퍼 설정 파일은 그냥 다음과 같고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각 노드별로 주키퍼 서버들을 각각 실행시켜서 클러스터를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 하드 클러스터의 설정 파일들도 조금 바꿔줘서 여기는 HA의 오토매틱 페일오버를 켜줍니다. 저거 true 값으로 설정하게 되면은 아까 그 HA 어드민 명령어로 수동 조작이 불가능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주키퍼의 그 엔드포인트를 목록을 넣어줌으로써 그 주키퍼 페일오버 컨트롤러가 주키퍼와 통신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클러스터를 다시 실행을 시키면은 주키퍼 쪽에서 자동으로 네임 노드들 중에 하나를 액티브로 선출을 해가지고 띄워주기 때문에 저기 바로 보시면은 그냥 액티브 스탠바이 구조가 바로 형성된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키퍼 설정하기 이전에는 메인 노드를 저희가 강제로 종료했을 때 아까 그 관리자가 그걸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가 수동으로 직접 액티브로 설정을 해줬어야 됐는데 주키퍼 설정 이후에는 메인 노드를 강제로 종료하면은 이게 이제 그 테일-F로 메인 노드의 로그를 계속 확인을 하고 있는 거였는데 그 강제 종료 시 그거를 페일오버 컨트롤러가 감지를 해서 주키퍼에 요청을 보내고 선출 과정을 거쳐서 다시 액티브로 전환되는 과정을 그 로그로 다 찍어주고 있어서 그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뭐 추가적으로 다른 케이스들에 대해서 뭐 장비가 클러스터에 장비가 추가됐을 때 데이터 노드 같은 그런 뭐 블록을 저장하는 그런 컴포넌트들을 추가하고 제거하는 과정에서 뭐 리밸런싱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메인 노드와 마찬가지로 리소스 매니저 역시 단일 장애 지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HA 구성하는 거, 그거 말고도 이제 사실 하둡 3.0에서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레이저 코딩 같은 것도 해보고 싶었는데 그거는 하지 못해서 좀 아쉽습니다. 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도커를 활용해서 여러 컨테이너를 띄워 하둡을 만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여러 머신들을 활용한 이유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 뭐 도커 컨테이너 말고도 그 가상 머신 같은 걸로 띄워서 구축을 할 수 있겠지만 뭔가 그 베어메탈 서버로 직접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게 더 저는 개인적으로 재미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딱히 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컨테이너로 진행해도 웬만해서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둡은 JVM 위에서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애플리케이션 퍼포먼스 매니지먼트는 어떻게 관측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애플리케이션 퍼포먼스 매니지먼트가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태스크 그 시스템 매트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무튼 그거라고 하면은 그게 어쨌든 하둡이 JVM에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사용량 자체는 시스템에서 관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프로메테우스를 사용을 했고요. 태스크들 정보 같은 경우에도 역시 메인 노드를 통해서 저희가 정보를 받아왔던 거기 때문에 이게 그 문제가 없이 가져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현재 하둡은 gRPC를 지원해주지 않나요? 이 질문은 제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걸 찾아보질 않아가지고 일단 그 메인 노드나 리소스 매니저가 다 RPC를 지원해주긴 하는데 제가 gRPC가 뭔지 몰라서 이거는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거 하둡 2.0에서 메인 노드가 증가됨에 따른 메인 노드가 증가된다는 게 그러니까 그 스탠바이 네임 노드를 말씀하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스탠바이 네임 노드가 추가되면서 자원 사용량이 문제가 없나요? 라고 하시면은 사실 스탠바이 네임 노드도 따로 아예 그냥 머신 하나에다가 그 마스터를 추가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 머신의 자원 사용량을 사용한다기보다는 추가적인 그런 다른 머신을 추가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키퍼에서 스탠바이 액티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실패 상태가 없이 무중단으로 진행되나요? 스탠바이 액티브로. 네, 일단 저희가 진행했을 때는 뭐 이제 그 짜잘한 뭐 오타 이슈나 그런 거 말고는 그 HDFS를 포맷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는 있긴 하지만 그 주키퍼 페일오버 컨트롤러가 감지를 해서 주키퍼 클러스터에 요청을 받아오는 과정 자체에서는 실패 상태가 없이 무중단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이제 시간 돼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